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슬기로운 협업생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CK 이경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실 저희 ACC 전문가 한일세라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아는 전문가 SCK 한일세라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더운데 힘드시죠? 저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웨비나 못할 뻔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들어와 주셨으니까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왜 클라우드 플랫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성과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70% 이상의 부분들이 거의 페이퍼워크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공정 간의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연결성이라던가 단계별 데이터들이 굉장히 분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잘 단계 때 진행했던 어떤 그런 아웃풋들이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데이터들이 누락된 데이터들이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들 회사들에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중앙화되기 위해서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저희 오토데스크에 대한 플랫폼,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ACC를 소개합니다. 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희 ACC는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건설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나실 때까지 문서 관리와 협업 프로세스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ACC에 포함된 제품을 보면은 화면과 같아요. 오토데스크 닥스, 빔 콜라보레이트, 테이크오프, 그리고 오토데스크 빌드 이렇게 4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제품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따로 있는데요.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품 구성에 있어서 오토데스크 닥스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빔 콜라보레이트를 쓰시거나 아니면 오토데스크 테이크오프를 쓰시거나 아니면 오토데스크 빌드를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닥스는 무조건 베이스가 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라보레이트를 쓰신다면 오토데스크 닥스와 콜라보레이트를 쓰시는 거고 테이크오프를 쓰신다면 테이크와 오토데스크 닥스 오토데스크 빌드를 쓰신다면 빌드와 닥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닥스 위에 모듈로 얘네들이 추가가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웨비나에서 보셨겠지만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같은 경우는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와 닥스가 이제 같이 조합이 되게 되면은 빔 콜라보레이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사실 어제 웨비나에서 저희 오토데스크 2인분 천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에 보여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루트 프로그램 베이스가 되는 게 닥스잖아요. 그럼 닥스 네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구매가 가능할까요? 네. 원래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안 됐었었는데요. 지금은 닥스도 여러분들이 단품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AC 컬렉션을 구매하신 분이라면은 사실 공짜로 쓰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컬렉션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커먼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해갖고 CD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이 CD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토데스크 닥스입니다. 그래서 AC 컬렉션 고객이라면 이 오토데스크 닥스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AC 컬렉션 고객이라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토데스크 닥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영상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플랫폼은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construction.autodesk.com 누르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은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정으로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로그인하고 있죠. 그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할당된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CC 프로젝트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 위에 제가 지금 클릭한 걸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모듈은 지금 과장님은 모든 모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리스트업이 된 거고, 만약 고객사에서 구매하신 모듈에 네네. 따라서 저거는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보이기는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콜라보레이션을 구매를 하셨다면 콜라보레이션까지만 보이실 거고요. 닥스만 있다고 하면은 닥스 부분만 보이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폴더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파일 업로드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업로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직관적인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정말 너무 쉽죠. 그냥 클릭해서 열기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그냥 이 파일 자체가 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다 보면 도면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데스크탑 커넥터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 커넥터를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치 윈도우에서 드라이브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파일을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처럼 이 오토데스크 닥스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할당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보이고 여기서 지금 제가 바로 올렸던 이 샘플 시트 도면이 그대로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저 네네. 데스크탑 커넥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거는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파일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파일은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거 오토데스크 닥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들어가셔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구글에 사실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폴더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웹상에 있는 폴더 구조랑 이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 구조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얘네 둘끼리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레빗 파일 하나를 이 데스크탑 커넥터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바로 얘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죠. 드래그 드랍만 해도 되네요. 네, 드래그 드랍으로 바로 파일 올리고 폴더도 만드시고 막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권한 설정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폴더별로 이렇게 권한 설정이 따로 가능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멤버 한 분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최송화 교수님을 한번 슬기로운 초대를- 협업 생활이다 보니까 네, 최성호 교수님이 소환되셨네요. 네, 교수님이지만 뷰 권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하나를 드리면 이제 최송화님은 에디트라던가 이런 권한을 안 돼요. 크리에이트를 한다거나 온리 뷰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네. 그러니까 폴더별로 권한을 설정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최송화 교수님 이렇게 멤버 한 분만 초대를 하셨는데, 네. 솔직히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있을 거고, 또 서브 컨트랙터 대상들도 있을 거고, 뭐 발주처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멤버별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 롤 자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조팀이면 구조팀, 아니면은 다른 회사라고 하면은 회사별 이렇게 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폴더 권한을 조금 더 넓게 주실 수도 있어요. 롤로 인한 것으로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그러니까 네. 그 단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 컨트랙터다라고 하시면 서브 컨트랙터라고 하는 그룹을 하나를 생성을 하셔서 그 서브 컨트랙터 그룹은 이 폴더는 보이지 않겠다. 아니면은 여기서는 뭐 어떤 권한까지만 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장님 말씀대로 이 폴더별로 다 이 권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좀 보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준비한 거는 좀 제너럴하게 2D, 3D 보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제가 2D 뷰를 한번 볼게요. 이거 CAD 설치 안 하고 이 웹상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아, 지금 저건 CAD 파일이 네, 오픈된 거네요. 제가 올린 CAD 파일 연 거예요. 근데 CAD 파일 대부분 검정색 바탕화면이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럼 변경이 네, 가능하다는 그래서 얘기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변경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CAD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3D 뷰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3D 뷰에서 빈 폴더 들어가서 이 건축 파일 하나를 열어보면 레빗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죠? 똑같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위아래로 지금 단면 잘라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위아래뿐만이 아니라 뭐 정면, 오른쪽 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잘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3D 뷰는 이렇게 단면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레빗에서 연동된 2D 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빗에서 작성한 시트들이 다 연동돼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벨별로 좀 잘라가지고 보시는 기능도 있어요.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 브라우저라는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레빗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카테고리별로 이제 가시성을 끄고 키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레빗에서 설계한 거에 대한 특성을 보실 수 있는 이 특성 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최적이라든지 뭐 면적 이런 특성들이 다 보이는 게 보이시죠? 3D 모델이 어디에서 작성됐던 간에 저거 찍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특성들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버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같은 파일로 이름을 업로드를 하면요. 얘가 자동으로 버전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을 클릭을 하면 누가 수정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 1, 2, 3번 다 제가 수정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컴페어 버전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이 버전별로 수정된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CAD에서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클라우드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2D 같은 경우는 CAD, PDF 다 되는 거죠? 그럼요. CAD도 되고 PDF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컴페어 버전을 하게 되면 지금 저는 CAD를 이제 컴페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삭제된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고 추가되고 뭐 삭제된 부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약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2D뿐만이 아니라 3D도 버전 비교가 됐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3D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변경이 됐나? 네. 그래서 버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색깔 표시 딱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옥상 쪽이 바뀌었는데 맞아요. 그럼 3D는 그 네네. 2D와 달리 추가된 거, 모디파이 된 거, 삭제된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걔만 클릭하면 또 걔만 보이게끔 하는 메뉴도 있어서요. 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떤 게 이제 수정됐는지 좀 확인하시기 좋지 않을까요? 아, 네네. 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더 편리한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좀 보다가 여러분들 거의 도면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크업 많이 하시죠. 뭐 CAD에다가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오토데스크 닥스에서도 이렇게 마크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클라우드 마크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정사항 자체를 좀 입력을 한번 해보고 있는 화면인데요. 글씨가 너무 커서 글씨 조금만 줄이고 지금 이 옆에 텍스트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이 사항 쓰시고 나서 이제 뭐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치 수정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마크 하나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퍼블리시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 퍼블리시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퍼블리시를 안 누르시면 나만 볼 수 있어요. 이 퍼블리시를 눌러야 이 마크업 자체가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슈를 올리시는 기능도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이슈를 올린다고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도면 공간에 어디 부분에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시면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이슈에 대한 타입에 따라서 예전에는 저게 그냥 주황색으로만 보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슈에 따른 종류까지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바뀌었네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예전 빈 360 닥스에서 바뀐 점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 외에는 이제 어사인하는 담당자 지정하고, 그리고 듀데이트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루트 커스 같은 거 이제 저희가 클릭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루트 커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좀 좋은 케이스고요. 레퍼런스로 지금 제공되는 파일이나 이런 것도 지금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코멘트 사항을 적어가지고 서브미트를 누르게 되면 제가 이 지금 담당자 이인근 차장님한테 이제 보내는데요. 이렇게 퍼블리시까지 눌러가지고 이슈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슈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로 이제 푸시가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인근 차장님이 이 이메일을 받으셔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달고 이슈 스테이터스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슈를 하실 때 루트커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대부분들 좀 스킵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한희슬 화자님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컨스트럭션 IQ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는 리스크 관리라던가 해당 이슈가 있다는 거는 뭐 캐주얼한 이슈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될수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라던가 여러 관리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루트커스를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슈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승인받은 도면만 따로 관리하실 수 있는 리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제출할 도면 세트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트랜스미탈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제 저희는 4가지의 제품을 모두 소개를 해야 돼가지고 여기는 간략하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리포트 기능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막 많이 달아 놓으셨다면 이 이슈들을 리포트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면 오토데스크 닥스는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제 2D, 3D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더별로 접근 권한 설정하실 수가 있어서 보안적으로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자동으로 버전 관리 기능도 되고 이 히스토리 추적도 가능하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3D, 2D 버전 비교까지 하실 수 있고, 이슈업이나 마크업 기능으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도 도와드린다가 체크 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동 버전 관리 기능이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레이티스 도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리워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파일명으로 업로드만 하면은 자동으로 버전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설계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위에 이렇게 파일에 언더바 네네네. 몇 월 며칠 뭐 적고 네. 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 추적도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클라우드 문서 관리 플랫폼이라고 제가 명칭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저께 이인근 차장님께서 이 콜라보레이트에 대한 자세한 기능을 이제 웨비나를 해주셔서 사실 저는 좀 약간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저희 빔 콜라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팀, 구조팀, 뭐 설비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서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을 하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는요, 프로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이렇게 2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빔 콜라보레이트는 클래시 디텍션, 그리고 약간 모델로 이제 협업하는 기능, 그리고 도큐먼트 매니지 기능 이렇게 제공을 하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기능 하나가 추가로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 먼저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와 콜라보레이트 프로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이 간섭 체크 기능 먼저 한번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모델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 모델을 다 올려놓게 되면 이 모델을 체크해가지고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건축 파일이랑 구조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서로 어떤 간섭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여러분들의 간섭 사항이 간략하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델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간섭 체크를 하게끔 이제 이 뷰 명령을 주시면 네, 지금 로딩이 되고 있고 먼저 처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에 대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파일과 어떤 클래시가 있는지 이제 클래시 체크 항목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클래시 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얘를 확인했는데 얘가 클래시가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그노어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간섭 난 사항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봤더니 RVT 파일과 RVT 파일 이거 두 가지 내가 선택한 파일에 대해서 그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내가 건축과 구조를 하고 싶다 아니면 구조와 MEP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빗 상에서 그 각 공정별로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그 RVT 파일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럼 그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 파일 자체가 두 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 내가 층별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 층별로 되어 있는 층에 속해 있는 아이템들을 RVT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네네.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을. 네,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요. 같은 파일에 있는 것끼리 비교가 되는지는 전화 찬스 한 번만 써도 될까요? 저희 임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아마 같은 파일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안 같은 되죠. 파일을 가지고 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나비스웍하고의 좀 차이점일 것 같아요.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층별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세트를 만들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은 파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 대상을 정할 수 있는데 빔 콜라보레이터 안에 있는 클래시는 되게 매트릭 구조고 되게 잘 그 간섭 체크를 손쉽게 나비스웍 설치 파일 설치하지 않아도 간섭 체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주 간섭을 하고자 하는 파일을 .rvt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섭 체크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팀별로 이렇게 뭔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팀별로 내 모델에 대한 대시보드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모델을 다른 팀과 쉐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동글뱅이 같이 막 생겨져 있는 거 얘네들을 클릭하면은 실제로 지금 구조팀의 모델 또는 아니면 건축팀의 모델, 기계팀의 모델 이런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글뱅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상태가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이 대시보드 기능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하나의 레빗 센트럴 파일로 이제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설계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자 A, 작업자 B가 있다라고 하면 이 레빗 파일을 이제 센트럴 파일로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작업자 A가 설계를 하고 동기화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작업자 B가 보실 수 있어요. 막 실시간으로 막 뭐 내가 설계하고 끝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동기화 작업을 한 번은 거치셔야 되거든요. 요것도 제가 어저께 웨비나를 진행하셨던 이인근 차장님한테 파일 달라고 쫄라가지고 이 파일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빔 콜라보레이트라는 협업이라는 거 관련해서는 빔 콜라보레이트랑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가 있고,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는 빔 콜라보레이트 대비 기능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 만약 고객 입장에서 내가 레빗을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는 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뭐 레빗 서버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를 썼는데 나는 클라우드 공간에서 뭔가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사용을 하셔야지만 이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아요. 이거 영상 끝나고 다음 장표에 있는데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말할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상 한 번만 먼저 쭉 보실게요. 네, 지금 이 센트럴 파일을 지금 작업자 A분이 열고 있는 거예요. 이 센트럴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레빗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바뀌겠죠. 그래서 요 옥상에 있는 이 벽을 한번 이렇게 수정을 작업자 A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정 사항이 마치셨으면 이제 작업자 B가 열고 있죠, 이 모델을. 그러면은 지금 이 작업자 A가 이렇게 수정을 한번 했잖아요. 그랬을 때 수정이 아직은 반영되지가 않고 작업자 B가 똑같은 거를 만지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얘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미 작업자 A가 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작업자 A분이 이 B분이 다시 이 모델을 만질 수 있게끔 동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이제 동기화를 하고 있는 화면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서 동기화 한번 눌러줄게요. 그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동기화가 되고, 동기화가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는 이 객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자 B분이 이제는 다시 한번 동기화를 마치게 되면 이 작업자 A분이 수정한 사항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작업자 B분이 다시 이 모델 자체, 이 객체 자체를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수정 사항이 반영이 됐고 이제 작업자 B분이 다시 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작업자 A분과 B분이 서로 동기화를 통해서 이 작업 수정 내용을 공유하시는 화면을 지금 제가 임근찬님한테 달라고 한 건데, 이 빔 콜라보레이트에 대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웨비나로 임근찬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지금 오토데스크 닥스가 있고 콜라보레이트가 있으면 모델 관리와 간섭 체크까지 기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인 이 실시간 협업까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자동차 옵션처럼 이게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타이틀은 빔 콜라보레이트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어떤 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일 상위 버전이죠. 디자인 협업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저희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 버전에서 쓸 수 있는 실시간 협업 기능이 있고, 팀별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섭 체크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얘는 클라우드 협업 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테이크오프 부분인데요. 이 테이크오프 부분은 사실 저보다 저희 이겸희 부장님께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부장님한테 넘겼습니다. 아, 부장님 테이크오프 부분 발표해 주실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테이크오프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오늘은 빔 360을 언급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오토데스크 ACC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에서 2D와 3D 기반으로 해서 물량 산출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량이라는 표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코스트를 입력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수량을 기반으로 해서
해서 엑셀로 익스포트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코스트라던가 이런 부분을 엑셀에서 셀을 추가하고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오토데스크 테이크오프에서는 단순히 2D와 3D 기반에서 수량을 산출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D 도면 또는 그 3D 모델에서 각각의 요소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D 부분에 있어서 수량 산출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2D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빔 360 닥스 상에 올려진 그런 문서와 같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그 2D 뭐 PDF가 됐던, 그다음에 CAD가 됐던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D CAD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D 도면이 오픈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수량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라인이라고 해서 길이, 랭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PDF 도면에서 이제 이걸 카운트로 할 건지, 아니면 면적, 에어리어로 할 건지, 아니면 볼륨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이 면적, 에어리어로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도면상에서 에어리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부분이 다 추가가 되었죠. 그런 다음 면적을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네, 에어리어 부분이 저기서 이렇게 그 산출이 되면서 제가 요 앞에 지금 하이어라키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이제 WBS나 CBS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하이어라키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그 산출하는 부분에 있는 WBS나 CBS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을 만들면 이거를 엑셀 기반으로 해서 엑셀에서 미리 얘를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가지고 오는 그 WBS랑 CBS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템들, 내가 면적이 됐던, 아니면 저희가 산출할 때 보면은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볼륨이 될 수가 있고, 네, 바닥 같은 경우 뭐 마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를 하는 개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WBS나 CBS 기준으로 나오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면적이건 최적이건 아니면은 이 개수건, 카운트건, 이거를 이용을 해서 2D에 대한 테이크오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3D에 대한 테이크오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는 어떻게 보면은 2D보다 더 쉽죠.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레빗상의 모델.rbt 파일을 이렇게 오픈을 하시게 됩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은 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얘에 대한 어떠한 항목을 수량을 산출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2D와 다르게 뭐 에어리어라던가 선이라던가 카운트를 할 필요 없이 3D 모델링 안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그 데크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아이템인지 선정을 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CBS나 WBS 기준으로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 지금 이 데크 물량을 추가할 건지를 이름을 명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3D 모델에서 그 객체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3D 모델링 기반으로 작업이 됐다면 2D보다도 보다 더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 레빗 안에서도 슈트 기능으로 해서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테이크오프의 가장 큰 기능은 내가 만약 레빗이 없고 그냥 이런 레빗 파일이 저희 ACC에 올라와 있는 거라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수량을 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툴들은 거의 대부분 3D 기반에서 3D 상에서만 물량이 됐거나 아니면 2D는 2D에서만 물량이 산출이 됐거나 이런 부분인데 테이크오프를 직접 써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은 2D 상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이 테스트하면서 좀 수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업에서 물량을 산출을 할 때 2D 도면이나 PDF를 가지고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어떤 그 수량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았고요. 우선 두 가지가 혼합돼서 이 부분을 같이 좀 그 수량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테이크오프의 가장 큰 좀 기능이 아닐까, 장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2D 테이크오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CAD 베이스로 얘를 어떻게 보면 물량 산출을 하게 되면은, CAD에 저희 그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레이어별로 해가지고 이 레이어 안에 있는 물량 빵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네, 그렇게 네.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저희가. 그런데 또 이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2D에서 잡았던 면적이 만약 2층이에요. 2층인데 그 2층에 대한 부분을 3층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2D에서 잡은 그 에어리어에 대한 바운더리를 3층으로 가지고 와서 수정한 부분만 좀 모디파이 해가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용하게 좀 사용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는 지금 면적이 아니라 이 채적 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3D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 3D 모델에서는 이제 특성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볼륨, 그러니까 즉 채적 말고 뭐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도 다 설정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3D에서 제공하는 프로퍼티는 저희 그 나비스웍에서도 퀀티피케이션 기능 할 때랑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퀀티피케이션 기능 나비스웍에 있는 거 활용을 하실 때 그 특성 창에 있는 뭐 에어리어, 그다음에 볼륨, 그다음에 랭스 이런 부분들을 매핑해서 얼마든지 다 활용할 수 있듯이 네네. 3D 모델링 상에는 하나의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만약 콘크리트 슬라브다라고 하면은 그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에어리어와 전체적인 콘크리트 최적 이런 부분이 다 속성 값에 나와 있잖아요. 그 네네.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제가 그 단위랑 거기에는 정보만 프로퍼티 속성만 지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다 이 엑셀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2D로 작성을 한 그 수량과 그다음에 3D로 작성한 수량이 있어요. 그럼 이 수량을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엑셀 파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저렇게 수량을 확인을 제가 했던 뭐 CBS나 WBS 기준으로 최초에 이제 테이크오프를 시작할 때 저 기준으로 이제 하이라키를 구성을 했다면 그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엑셀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에 이제 코스트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뭐 추가 인풋을 해야 될 정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엑셀에서 그 후단의 업무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엑셀로 뽑히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엑셀 선수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오토데스크 테이크오프의 가장 큰 뭐 체크 포인트라고 본다면 우선 2D 도면 기반에서 물량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 어떤 회사에서는 우린 3D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면만 올렸는데 그러면 테이크오프 쓸 수 없나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3D 모델링뿐만 아니라 2D 도면에서 기반으로서도 물량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3D 모델을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3D 모델 기반에서 물량 산출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가 LOD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매너가 들어서 ROI가 안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모델링에서 스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D 도면 기반으로 해서 3D 플러스 2D 도면으로 기반으로 해서 물량 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2D와 3D에서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결국 이 부분을 엑셀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혜슬 과장님이 항상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네. 오토데스크 테이크오프는 클라우드 물량 산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토데스크 빌드에 대해서 저희 한혜슬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토데스크 빌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사무실과 현장에서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이 화면의 PC는 이제 현장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아이패드 같이 생겨 있는 이 패드는 이제 나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네.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바일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럼 유일하게 오토데스크 빌드만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 빔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빔 360 닥스라고 되어 있는 이 모바일 앱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ACC 같은 경우에는요, ACC 닥스는 이 모바일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으실 때는 오토데스크 빌드를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빌드에서만 이 모바일 앱이 지원이 돼요. 플랜그리드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오토데스크 빌드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기능 중에 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PDF 양식을 이제 이 빌드에다가 업로드를 하시게 되시면 이 빌드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일일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안전관리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려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다 이거 판넬 같은 거, A4용지 껴져 있는 판넬 같은 거 들고 나가셔가지고 막 다 체크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모바일 기기로 하게끔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폼 같은 걸 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폼을 클릭하고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전점검표 또는 체크리스트, 펀치리스트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 폼 양식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오토데스크 빌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그 엑셀이라던가 이런 거로 페이퍼워크로 해서 이렇게 체크했던 체크리스트들을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을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저런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되게 아이템들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일일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폼 자체가.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양식을 그대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양식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 그대로 이제 올리셔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게끔 이제 약간 변경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올리는 것도 이제 관리자분이 올려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쓰시기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네. 어드민께서 한 분이 저거 다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주시고 결국은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각각 현장을 담당하시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서브 컨트랙터 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런 분들은 기존에 이제 페이퍼로 가지고 나가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RFI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거 RFI랑 이슈 기능이랑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RFI는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이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프로세스고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슈를 올리실 때처럼 담당자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저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저거 이슈 기능도 있는데 근데 이슈는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사항인 거잖아요. 뭐 크게 승인 프로세스까지 필요 없고 그냥 담당자에 대한 담당자를 어사인하고 그거에 대한 듀 데이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RFI 같은 경우는 협력사 직원이 그 벽체 거푸집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건축 도면하고 뭐 구조 도면하고 아예 벽체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장 자체에서 시공하는 게 우선 스탑은 돼야 되잖아요. 두 도면이 틀리다 보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식적인, 저기서의 제일 키는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답변한다, 리스폰스한다. 그 개념이 RFI에서는 제일 좀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단순히 어떤 듀 데이터라던가 담당자만 어사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 그 정식적인 그런 승인 프로세스를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답변 오고. 네. 그 부분이 RFI의 어떤 좀 아까 헷갈려졌던 이슈와 RFI의 어떤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았지만 이 RFI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비용이 추가가 되어야 되거나 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과장님께서 진짜 네네. 딱 찝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공기 늦어지면 안 되고, 공사 비용 늘어나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부분에 네. 대한, 꼭 그 부분에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RFI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슈가 되는 사항을 적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 있다거나 도면이 있으면은 이 첨부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승인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PC에서도 제공이 되고,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공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서브미터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제출할 도면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관리하시고, 그리고 얘가 이 도면 세트를 또는 뭐 모델 세트를 제출을 하겠다라는 승인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미터 같은 경우에도 저 사실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서브미터 네.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 마감이 변경되어 있는 어떤 회의실에서 그러면 그 회의실이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는 도면도 있고, 여러 좀 문서들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회의실이라는 도면 안에서는 뭐 기계적인 요소라던가 설계적인 요소라던가, 여러 네네. 어떤 그 디서플린이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도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괄된 도서를 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이런 시방서라던가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이 관련 자료를 협력사에서 건설사에게 이 패키지로 해서 제출을 하고, 이 제출된 거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임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한다면, 이런 도면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어떤 서브미터에 대한 일련 번호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건설사라던가 그 최종 승인을 하는 시엠사 같은 경우는 얘를 리젝을 할 수도 있고, 얘를 어프로브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도면 아니면 한 도서에서 리젝이 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걸 또 다시 서브미터를 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제 승인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과장님께서 도면 패키지 생성 및 그다음에 그 서브미터 워크플로우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회의실에 관련된 도면 및 도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패키지 넘버를 부여하고, 결국은 그 도면과 도서를 작성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저기 협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협력사에서 부여된 그 패키지 그 넘버에 대한 거기에 이제 도서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로 결국은 건설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시임사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될 수도 있겠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때 이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웨비나를 하면서도 배우네요. 부장님 없으면 웨비나 못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겸손.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포토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돌아다니시다가 뭔가 이슈가 되는 사항을 다 사진으로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니는 분들 한번 보니까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단체 카톡방에다가 다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좋을까요? 저희 단체 카톡 너무 많지 않나요? 이제 여기 저는 약간 공해라고 생각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저희 빌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다 한꺼번에 업로드하고, 지금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들은요 전부 저희 이슈라던가 폼 그리고 RFI 이런 기능에 다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현장 사진들만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과장님, 네네. 기존에 이제 PDF 같은 경우 되게 여러 장의 도면을 프로젝트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올릴 때, 결국은 예전 얘기 안 하기로는 했는데, 네네. 기존 0360 닥스 기능이 빌드로 온 기능 하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PDF 낱장 관리를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 PDF에 대한 어떻게 보면 PDF 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PDF 세트를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 빌드에다가 올리게 되면 걔네들이 납작으로 쫘라락 관리가 되거든요. 막 제목이랑 막 번호 이런 것도 막 자동으로 위치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스페셜하게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이게 납작으로 얘네들을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기능이 빌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만약 리비전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도서 전체가 다 리비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납장별로 리비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기능이 시트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자산 관리에 관한 에셋 기능도 추가가 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개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어렵고 저거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얕게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좀 훑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계속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뭐 CD서부터 시작해서 협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로 또 시공 관리에 대한 이슈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좀 다른 또 다른 웨비나를 통해서 좀 딥하게 워크 프로세스서부터 뭐 이런 거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웨비나로 좀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어차피 취지가 ACC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라는 오버럴하게 소개를 하는 거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만약에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빌드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빌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다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되게 촉박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넣을 거 그랬네요. 그래서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모바일 기기가 지원이 되는 그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료 관리 프로세스, RFI, 서브미탈, 포토 등의 기능을 지원을 한다라는 게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자산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에셋,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제가 그거 다 안 넣었어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는 거는 안 넣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몰라서 안 넣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클라우드 현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한번 제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토데스크의 이인근 차장님과 곽태혁 차장님께서 많이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중 답변이 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윤성원 님께서 테이크오프 2D 가지고 3D를 자동화로 만들 수 있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까 테이크오프는 제가 담당을 했는데, 테이크오프는 기존에 만들어진 2D 도면과 그리고 만들어 놓은 3D 모델을 가지고 테이크오프, 수량 산출을 하는 부분이지, 2D를 가지고 자동으로 3D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각 작성한 2D 기반으로 해서 3D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은 아니고 각각의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량 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이인근 차장님이랑 곽태욱 차장님께서 질문 답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정말 빛 같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더 이상 Q&A가 없는 건가요? 네, 거의 다 해주셔갖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트라이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참석해 주신 어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를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PT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어제 진행했던 오토데스크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ABC 프로죠. 지금 현재 ACC,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제품과 관련해서는 5제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안에 빔 콜라보레이트가 포함은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5개 제품일 수가 있는데, 이 5개 제품에 대해서 모두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캡처하신 거 보면은 4개인데 그 밑에 트라이얼 버전 내려가시면 그 하단에 센터 부분에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30일 동안 평가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마 설문지 팝업 됐었을 때 저희 설문지 8번 항목이었죠.
번호까지 기억하세요? 8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설치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설문지에 응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설문지에 응답하신 그 한 분만 해드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이제 이 ABC 프로 트라이얼을 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고객사에서 저희가 3곳을 선정을 해서 이제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에 대한 무료 교육을 진행해 드릴 건데요. 어제 웨비나에서 보셨다시피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같은 경우는 레빗 기반에서의 협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3D, 원 오토캐드 안에 있는 오토캐드 플랜트 3D에서도 협업이 가능하고요. 또한 시빌 3D 상에서도 이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를 이용을 해서 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회사는 레빗을 쓰지 않고 우리는 플랜트 하는 곳이라서 그 오토캐드 플랜트 3D를 사용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회사에서도 네,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에 대한 교육 요청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요즘 토목에서의 빔 되게 이슈가 되고 있죠. 만약 우리는 레빗도 쓰고 시빌 3D도 쓰고 있는데 ABC 프로를 한번 사용을 해서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을 오프라인으로도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는 어디든 달려갈 수는 있지만 네네. 또 혹시라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온라인을 또 원하시는 그런 고객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좀 코로나가 진정된 상태라서 우리는 교육은 무슨 온라인이냐 무조건 오프라인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설문 항목에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트라이얼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 회사의 어떤 워크 프로세스에 맞게 적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네, 거기에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3곳을 이걸 어떻게 신청하신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인가요? 네, 추첨을 통해서 네, 3곳을 대상으로 네, 저희가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지 팝업 됐을 텐데 다 설문 항목에 다 답변해 주셨겠죠? 네. 이제 저희가 이 Q&A 포함해가지고 시간을 구성을 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약간 일찍 끝난 것 같아요. 네. 아까 2D 테이크오프 할 때 화면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송출되는 화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보이지가 않아서 네, 약간 좀 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ACC 프로를 처음으로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감이 네네. 어떠신가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웨비나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실 텐데 긴 시간 동안 계속 이제 듣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라이얼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CK 이경미, SCK의 하늘세라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